여러 가지 문화적인 잉여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공간을 꾸미는 거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더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내가 우아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맞아요.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부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관점으로 본인의 방을 꾸미기 시작을 했죠. 안녕하세요. 뭘 좀 아는 토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백시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거창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물 얘기도 했었고 공기. 얘기도 했었고. 저는 일단 공기, 물,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의식주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내가 사는 집의 공간? 뭐 이런 게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다음 주제를 예측까지 어때요? 내생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누구보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하게 쉽게 해주실 맞죠. 분을 모셨죠? 네. 공간으로 말하는 기획자 성수동 팝업의 신입니다. 최원석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간을 이용해서 한 300여 회 이상의 팝업 스토어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팝통령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 그 바닥에 이제 고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 목도리를 하신 것부터 스타일리시하게. 네, 패션 센스부터 일단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이 펜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이 쓰신 게 아닌가. 따로 챙겨서 다닙니다. 그죠? 와, 네. 어떻게 저걸 또 발견하셨어요?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저도 또 진짜 하실 거예요? 따라하죠. 네, 중요한 순간.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뭐 물이랑 공기 얘기를 했지만 공간도 그만큼이나 진짜 중요하고. 그럼요. 네. 건축가들은 보통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가 다시 사람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공간은 저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공간이라는 건 약간 옷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옷이라는 공간이라는 형태가 결국 나를 바꿔요. 예를 들면 저희가 추리닝 입고 다닐 때 하는 저희의 행동과 네. 풀 드레싱 했을 때 뭘 저희의 입느냐에 행동은 따라서 행동이 달라요. 전혀 달라지죠. 네. 똑같아요. 집이라는 것도 공간이라는 것도 저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데 너무 럭셔리한 공간에 가면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긴장돼 쫄죠. 네. 있지. 심리적인 반응을 이제 공간이 유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때로는 설계가 잘못되면 불안함을 주기도 하고 네. 얼마나 멋지고 비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받을 것인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저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지켜보셨을 때 어때요? 이제 공간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예전에는 이쁜 세트장 같은 걸 만들면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멋진 공간이 드물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멋진 공간은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할 만한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인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안을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합쳐서 공간을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음악, 향기, 조도 이 세 가지가 웬만한 하드웨어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향에 관심이 생기면서 거실, 뭐 옷방, 화장실 향 다 다르게 해놨거든요. 다 다르게요? 네. 와. 그러면은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에서 네. 맡는 냄새, 화장실 갔을 때 냄새 탁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달라지고 진짜 말씀하신 맞아. 것처럼 삶의 질이 확 올라온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바쁘다고 해도 하루에 3분의 1은 결국 집에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인생의 3분의 1의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게 공간일 수도 있어요. 네. 공간이라는 곳이 과거와 현재 어떤 개념 차이가 있을까요? 시대를 흘러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의 일부였던 시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동굴도 공간이라고 동굴도 볼수 있겠죠. 공간이죠. 네.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쵸. 네.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됐다. 쉴 수 있는 곳. 네. 네. 뭐 그 정도가 이제 과거였다면. 예를 들면 중세 귀족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공주님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샤랄라하고 그거는 뭔가. 좀 중세 귀족의 성을 가보면 생각으로 듣기 험불해요. 왜요? 성 전체 통틀어서 아궁이라고 하죠. 네. 파이어플레이스가 기껏해야 한 3-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겨울에 돌로 지어진 건물에서 엄청 추웠을 것 같아요. 춥겠네. 사용인들은 어디 가서 자야 되죠? 다 같이 모여서 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정도로 생존을 위했던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잉여력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공간을 꾸미는 거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더 우아하게 살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내가 우아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맞아요.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부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관점으로 본인의 방을 꾸미기 시작을 했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세 귀족 문화, 예를 들면 뭐 베르사유의 궁전 같은 공간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집이라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되게 중요한 공간이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야외, 외부에 나가서는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집에 와서는 완전하게 쉬고 싶어요. 네. 가장 완벽한 쉼을 위한 공간으로서 실내를 어떻게 더 진화할 것이냐가 한 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리테일이라는 관점 자체가 중세 시장에서 오직 팔기 위한 기능을 기점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네.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망해서 나가기 시작을 해요. 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비의 60, 70%를 다 온라인에서 소비를 해요. 네. 그게 사실 막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배송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요. 오늘 밤 11시에 주문해도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갖다 주는 건 저희 어머니도 안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오프라인 공간의 크라이시스가 그때 오면서 빈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나요?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2010년도 무렵에 왔어요. 그래서 아,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들이 네. 몰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성시킨 건 코로나죠.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나와야 할 만한 이유를 던져주지 않으면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순간 팝업이라는 게 물건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같은 공간처럼 즐거운 컨텐츠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 그 정말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밖에 나가게 되고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 동네 가면 항상 또 새롭고 맞아요. 재밌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저 같아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라는 그럼 이제 용어가 생긴 거는 몇 년도쯤? 그러니까 사실 팝업이라는 단어는 네. 말 그대로 팝업북이라고 하죠. 열면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 네. 그래서 템포러리하다, 임시라는 메시지가 사실 팝업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팝업 스토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게 아마 90년대 후반일 거예요. 네. 매장이 이전을 하면서 네. 임시로 공간을 만들고 물건을 팔기 위해 구성한 공간을 팝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성수동의 메인을 이루는 팝업들은 그런 개념과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품 하나 정도를 홍보하기 위해선 팝업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진화를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소비자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기업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네. 약간 소개팅 같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런 네. 것 같아요. 제가 컨베이어 벨트에 소비자를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거 하시면 옆에 가시고요. 이거 하시면 옆에 가서 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선물 줄게요. 그래서 선물까지 딱 받아서 네. 나오면서 젊은 친구들이 딱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그런데 얘들은 이거 왜 안 돼? 그냥 게임만 하고 나온 그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나를 불러서 막 뭔가를 했는데 네. 제가 나를 왜 불렀을까가 의문인 거예요. 그 요즘 소위 말하는 킥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없는 거죠. 거구나. 고마운 브랜드, 좋은 브랜드, 존중할 만한 브랜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예전엔 세일즈 또는 판촉을 위한 팝업 스토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팝업 스토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한국에서는 팝업 스토어가 진짜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그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일단 뭐 한국의 팝업이 재밌게 한다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소비자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TV 광고. 어느 정도의 돈을 써야 사람들이 본 적이 있다라고 기억할지. 50억? 아니야, 난 10배 더 돼야 될 것 같아. 한 500억은 돼야 될 것 같아. 진짜요? 그렇게나 왜냐면 많이요? 뭐 출연료만 해도 사실 뭐 몇 억인데. 최소 도달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고에서 최소 본 적이 있다. 네. 아. 라고 하려고 하면 월 10억을 집행을 해야 본 적이 있대요. 월 생각보다 10억. 좀 네.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요즘 TV 보세요? 안 집에서? 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 50억 써야 광고 좀 하네?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온라인 그런 광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온라인 광고는 눈으로 보고 스킵하는 능력을 다 가져버렸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5초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잊혀지지 않으려면 채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히려 오프라인 그렇죠. 공간으로 가게 된 거군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본인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더 이상 저녁에 술 먹으러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간을 즐기는 법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간의 소중함과 그리고 공간에 가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 맞아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가치를 소비하더라고요. 그럼요. 일단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쓸모를 사지 않아요. 맞아요. 쓸모라는 건 온라인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의 의미라는 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걸 합쳐서 저희는 공간 인테리어라고 말을 해요. 단돈 500만 원으로 꾸면 공간일지언정 사람들은 너무 인테리어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간이라는 건 톤앤매너지 물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취향에 맞는 톤앤매너를 가진 공간들을 찾아가는 거고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이 공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네. 소프트웨어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건축가가 얼마나 멋있게 지었을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네. 근데 멋진 건물들은 너무 많고 이제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어떤 컨셉으로 지었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멋진 경험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거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소프트웨어가. 네. 왜 있잖아요. 잘생겼는데 매력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최악이죠. 겪어보셨나 봐요? 막 이러고. 아니 최악이죠. 사실 매력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쵸. 계속 오래 보고 뭔가 그렇게 기억에 생각 안 하시는 것 남으려면. 같은데. 전 잘생긴 걸 좋아하긴 합니다. 잘생긴 것도 중요하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자취를 시작하거든요. 네. 제 인생의 첫 자취예요. 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꾸며야 좋을지. 예를 들면 네. 홈파티를 너무 즐기시는 분이면 시연님의 취향이 드러날 정도로 매력적으로 꾸미시는 게 더 즐거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게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I 타입이거든요. 네. 사람들 초대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러면 저는 제가 집에서 가장 릴렉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내가 중요해요. 편한. 그럼요. 근데 대표님 친구를 초대해서 파티하는 것도 좋아하고 쉬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섞여서 네.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기획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선택을 하고 그걸 위해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씬이 있으실 거잖아요, 좋은 집에. 네. 근데 그 구성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연님의 취향은 드러나요. 어떤 순간을 가장 행복하게 즐기는 사람이구나. 네. 결국 시연님 공간을 만들 때 시연님스러워라는 말이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오 시연스럽다. 공간에 뭔가 마에스트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좋은 공간이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공간이라는 건 저는 매력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감할 만큼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건 정말 많은 고민과 취향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발견했을 때 저희는 그 공간을 탐내고 친구를 붙잡고 또 가고 싶어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이란 나와 어울리고 내가 편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한 공간에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저희는 즐거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자취방을 꾸밀 때 저란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꾸밈으로써, 이 공간을 찾음으로써. 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원석 대표님과 함께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배우잖아요. 네. 지금 맡고 있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조폭인데 네. 그럼 이 조폭의 캐릭터로 팝업 스토어를 꾸민다 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에 꾸미는 게 좋을지. 저라면
부산에 가서 만들고 싶어. 부산이요? 그럼요. 저희 모든 영화와 어. 드라마의 조폭은 부산에서 시작하셨잖아요. 신선한데요? 그 유명한 데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코모도 호텔이라고 조폭들이 결혼식이나 사우나를 하기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호랑이 무늬, 용무늬에 예를 들면 샤워 가운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오. 사우나를 오히려 팝스토어로 만든다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밌지 않으시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간접 경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런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것처럼. 나갈 거야? 어. 뒤질래? 약간 그렇죠. 이런 것처럼. 부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